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지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의 의회 청문회 출석 부담으로 기술주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9% 상승한 25,974.99의 거래를 마친 반면 S&P 500 지수는 0.28% 하락한 2,888.60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9% 내린 7,995.1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와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5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가 밀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에는 괜찮겠지만 캐나다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캐나다가 우리를 공정히 대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9.5% 늘어난 50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503억 달러보다는 다소 적었습니다. 7월 수출은 전월 대비 1.0% 줄었지만 수입은 전월 대비 0.9% 늘어났습니다. 7월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로 타격을 입은 대두 수출이 많이 줄어든 점이 수출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멕시코만 인근 허리케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고드는 우려와 달리 멕시코만 일대 유전 및 정유시설에 이렇다 할 피해를 주지 않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를 우려해서 생산을 중단했던 석유 기업들은 이날 생산 재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6% 하락한 68달러 72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장 마감 1시간 여를 앞두고 매물이 출해들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 증시가 장중에 1% 넘게 하락한 영향을 받았고요. 여기에 최근 인도네시아 등 실흥국들의 불안감이 더해진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 전자, 건설, 철강주 쪽으로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오늘은 아마존의 주가가 2%대 밀렸지만 전일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의 주가가 장중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짚어볼 거고요. 미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이르면 7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최근에 국내 장에서 2차 전지 전기차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 역시 수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투자 의견 짚을 거고요.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 등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롯데그룹주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려드립니다. 자, 오늘 9월 6일 목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지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기술주의 급락이 있었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이 있으셨을까요? 일단 뭐 어저께 아침 것처럼 상당히 그 애플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또 다른 회사가 1조 달러를 장중에 찍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저께 전반적인 시장에 좀 리뷰를 드려보면요. 아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었고, 어저께 아시아권 증시를 보면 어저께 전체적으로 약세를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무역 전쟁이 우리가 손으로 특정할 수 없지만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 팩트 관련돼서 우리가 그 최근 들어서 이슈 관련돼서 우리가 아마존에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무역 전쟁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도 1% 약세를 보이고 있고 가장 중심이 됐던 중국 상하이 지수도 어저께 장 마감하고 보니 1.68% 등 전체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권의 증시는 어제 상당히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이 주가가 상당히 급락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뭐 7월달 어떻게 보면 아직 뭐 한 달 겨우 지났는데 7월달에는 21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뭐 단기간에 약세가 관측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페이스북 관련돼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 선거 과정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정치에 개입됐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내 뭐 1월 한 달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210달러에서 단기간에 167달러가 됐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해 몇몇 종목들이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치에 개입이 되면 결국 이 회사의 주가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것들이 아마존의 주가의 모습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마존의 주가가 어떻게 모습을 좀 말씀드려야 되냐면 AMZN이죠. 이게 좀 아마존의 주가 아신 것처럼 어저께 장중한 때 1조 달러를 터치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9,400억, 9,500억 달러인데 원화 베이스를 보면 결국 그 상당히 뭐 1,000조가 넘어서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얼마나 끝났죠? 300조 밴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아마존이 삼성전자보다 시집가총액이 3배 이상 오를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다른 관련돼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이슈가 계속 터키 리라가 최근 들어서는 좀 이제 급락의 모습이 약간 좀 안정이 됐고요. 이제는 어제부터는 인도 루피 환율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면 인도네시아 증시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저께 장중한 때 15,368선에서 단기간에 14,000선, 즉 15,000선에서 14,000선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취해 있지만 미국의 국가들은 상당히 좀 어렵겠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내용 관련돼서 어저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자, 미국 상무부가 통상 매달마다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출 수입에 대한 누계를 좀 발표하는데 어제 미국 상무부가 7월달 무역수지 적자가 5개월 만에 최대로 적자폭이 커졌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적자폭이 커졌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죠? 중국 책임입니다. 따라서 또다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또다시 어떤 이슈를 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뭐 최근 들어서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어떤 수입의 어떤 누계를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게 그 베이스가 10억 달러이기 때문에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처음에 340억 달러 그리고 160억 달러이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현재까지 보면 약 500억 달러를 미국이 중국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같고요.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거는 뭐 올 저녁이나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00억, 즉 200억 달러가 아니라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2천억 달러를 추가 조사 후에 다시 한번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상당히 좀 어렵겠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중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말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수출은 결국 433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흑자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2000년부터 최근 들어서 보면 무역수지 흑자가 좋아지고 있고 미국을 상대로 수입은 2780억이고 수출은 상당히 수출보다 수입이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수출한 장사가 직전 연도 중심으로 보면 1550억 정도 대미국 흑자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의 어떤 트렌드를 상당히 좀 아래로 내려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
무역 관련돼서 전쟁을 지금보다 지속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 7월달 상무부의 무역 수지 적자의 어떤 그런 이슈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주가가 2%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전일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70%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조만간 종가 기준으로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존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국내 시장에서 이에 견줄 만한 기업이 어느 쪽인가, 네이버의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전혀 상관이 없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마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특징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야,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01년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월봉 차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2001년도에는 주당 5달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도, 18년도가 되니까 약 오늘 같은 경우에 2050달러, 최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느덧 2050달러를 보니까 2000년도에 아마존의 주식을 사했던 분들은 18년이 지나고 보니 팔자 고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아마존의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마존을 생각하시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 책 배달 이런 쪽에 아마존을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보실 때는 과거에 그 비디오 파는 회사가 이렇게 많이 급등했다, 이런 것처럼 아마존이 결국 과거에는 책만 팔았지만 사업 다각화를 좀 많이 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관련돼서는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통상 아마존 고라고 그러죠. 아마존 고가 좀 잠깐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라인이 없고, 그리고 체크아웃이 안 한다는 걸 보면 아마존고에 어플을 깔아놓으면 아마존고에 어플을 깔아놓고 아마존 샵에 들어가서 일단 특정 제품을 가지고 나오시면 그 자체로 이제 결제가 되는 것이고요. 한국이 지금 이마트나 몇 군데에서는 우리가 무인 계산기가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무인 계산기는 아니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했던 것을 무인 바코드를 찍고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존고 한국과는 좀 차이가 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의 좀 화면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아마존고의 기본적인 로고가 A부터 Z까지, 즉 A부터 Z까지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마존은 나는 모든 제품들을 A부터 Z까지 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존의 로고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는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포털부터 웹사이트부터 모든 것을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사업 다각화를 좀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애플과 아마존과 상당히 비교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의 주가가 더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애플은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이나 이렇게 한두 종목에 특정돼서 팔고 있지만 아마존은 예상보다 모든 것을 팔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유통을 넘어서 모든 걸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 그런 거 보면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결국 그 외에 어떤 종목들도 상당히 부진할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있는데 예상보다 이것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주가의 상승이 유통 쪽에도 상당히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몇몇 종목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좀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잘 확인이 좀 안 되겠지만, 통상 미국의 소매 백화점의 유통, 리테일이죠. 타깃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타깃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아마존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18년도, 즉 2017년도 7월달에 주당 5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88달러까지 됐는데 이것이 결국 아마존 효과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저런 조세 정책 때문에 예상보다 내수와 소비와 그리고 국민들이 돈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소매업체 관련된 타깃의 상승들이 상당히 좀 맞물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그외 월마트에 대한 이 코멘트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가장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유통 관련돼서는 아마존과 어떻게 보면 월마트가 상당히 경쟁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상승세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2018년도 1월 달엔 주당 109달러, 최근 들어서는 96달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아마존의 주가 상승이 유통업종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 산업에 상당히 순회 효과를 좀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마존의 어떤 모습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AI 관련돼서 알렉사, 그리고 앞서서 보였던 아마존 고 등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이제는 유통 영역을 넘어서 인터넷이 이런 쪽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시장의 모습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관련돼서 네이버의 주가의 어떤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네이버의 어떤 모습을 잠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주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증권사 페이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연동한 효과를 좀 보이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마존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급등했습니다만, 네이버 주가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95,000원, 90만원대, 최근 들어서는 6월 달에 약세 이어서 73만원대에 있는 걸 보면, 결국 아마존 주가의 상승과 네이버, 카카오 상승은 여전히 분리된다. 즉,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연동해서 표현하시면 안 된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주가의 상승 관련돼서 증권사 페이퍼들 보면 여전히 지난 7월 달에도 110만 원대, 그리고 91만 원대 이렇게 목표가 올라왔는데 현재 주가와 갭이 많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페이퍼에서 네이버의 주가의 상승의 동력 중에 하나가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단어는 틀렸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달성을 이뤄냈다라는 말씀이셨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국내 증시 쪽에서 아마존과 견줄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소장님?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어떤 태생적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관련 업종은 딱히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자들이 아마존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이렇게 끼워 맞추려는 노력을 좀 할 것 같습니다만, 아마존의 사업 구조가 국내 기업과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히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트렌드가 좀 맞는 회사는 없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 현재 네이버의 주가가 동시효과 때 73만 6천 원, 즉 오늘 아마존의 주가가 약간 약세할 모습 보이고 있어서 동시효과 때 모습을 좀 그런 모습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아마존의 주가가 장중한 때 1조 달러를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네이버의 주가가 오히려 2%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예.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동조화되는 종목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르면 7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요, 소장님? 기본적으로 무역 전쟁 관련돼서는 제가 이 자리에 왔어도 항상 같은 내용을 예.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정말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승자는 미국이고, 그리고 어려운 쪽은 중국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왜 중국을 상대로 무역 관련돼서 이렇게 강한 전쟁을 벌일까, 이런 어떤 말씀을 좀 삼성증권의 페이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CNN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부과한 어떤 관세 관련돼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고요. 자, 중국이 그동안 상당히 우리가 중국의 샤오미나 몇몇 우리가 제품을 쓰시면서 이것은 대륙의 실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륙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만큼 중국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현재 기본적으로 2035년까지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어떤 수준에서 2035년까지 맞추겠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쪽도 우리는 지난 앞으로 10년 동안 1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데 중국은 100조 투자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중국이 2035년까지 최소한 평균 정도를 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조 2025죠. 즉 2025년, 지금부터 약 7년 정도 남았죠. 7년 정도 될 동안 우주 장비 쪽, 해양 장비, 그리고 전력, 농업 기계 장비, 그리고 신에너지 장비, 이런 쪽을 상당히 2025년까지는 평균으로 올리겠다,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했다기보다도 2025년을 겨냥해서 2025년에 겨냥된 첨단 장비나 환경, 신사로 이런 쪽을 막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페이퍼를 보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이 승자, 중국이 약자, 패자라고 말씀드려보는데, 2018년도 상반기 글로벌의 어떤 퍼포먼스, 즉 주가의 어떤 상반기 성적표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중국의 상반기 동안 15.8% 급락했습니다. 이것이 15.8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에서 큰 종목이나 작은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평균적으로 15.8%의 손을 보셨다면, 다른 종목들은 20, 30%
10% 급락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상반기 동안 미국은 오히려 1%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니까 미국의 주가보다 중국이 더 어렵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런 학습 효과 속에서 앞으로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에 어떤 상해 증시의 주가 추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특징적인 것들은, 즉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아직까지 추가 관세를 하지 않았지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에 미국 어떻게 중국 상해 지수가 예상보다 주가가 급락했다는 걸 보면 이제 중국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코멘트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좀 고민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미 수지 수정,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제 이익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우픈 얘기인데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미 무역 수지를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중국이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환율 조정,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가지고 가게 된 이유는 그만큼 중국에서 미국, 좀 어려운 얘기인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그만큼 관세만큼 어떻게 보면 단가가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기계적으로 위안화를 그만큼 다운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 스퀘어가 맞는 그런 어떤 전략인데, 환율 조정도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그 4월과 10월 그 미국이 2번 정도는 환율 관련돼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개방,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런저런 모습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운, 좀 헤게모니에 쌓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을 통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증시가 대외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제장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2,300선을 내줬는데요. 이사님, 최근에 증시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는 제가 투자자분으로부터 이런 문의 전화를 받았어요. 주식 투자 한 20여 년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이 5년, 10년, 아니 20년 이상 정도 하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오래 한다고 해서 그렇죠, 많이 익숙하거나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쉬운 적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장도 그런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라. 자, 주식 투자, 이게 가는 것인지 쉬는 것인지 빠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정답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모르면 손 빼고 쉬어라 하는 주식 투자 격언이 있다시피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조는 상승 기조입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죠,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투자 전략 코멘트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봐라 하는 거죠. 그만큼 안전하게 그리고 검증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장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지혜가 한층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내 증시 기조는 상승 쪽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슈 분석하겠습니다. 이 명성, TNS 등 국내 2차 전지 설비 전문 제조업체가 중국 내 배터리 붐을 타고 해외 쪽에서 매출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및 2차 전지 정책 수혜,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 2차 전지 전기차 쪽 상승세가 돋보이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중국의 사드 피해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이 그룹의 대표 주자였고요. 많은 업종과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중국이 본때를 보인 것이죠. 까불지 말라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각 업종별, 테마별, 종목별로 그 수혜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IT 분야에서는 전기차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기차 관련주의 대표주자인 삼성 SDI가 최근 들어서 크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죠. 이 약세장 속에서도. 그래서 삼성 SDI의 경우는 벌써 24만 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LG화학은 그렇죠. 침체 국면,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장은 모두가 동반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 같은 분야에서도, 같은 산업에서도 철저하게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여러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아무리 강력한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최고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13일 날 IPO 신규 상장이 있죠. 명성 TNS입니다. 최근 들어 실적이 급호주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공모주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현 시장의 그렇죠. 테마로 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3일 날 실시가 예정인 이 신규 상장 종목 명성 TNS는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특히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기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전기차 관련주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 부가적인 여타 기업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에는 5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양극재. 두 번째, 음극재. 세 번째가 분리막. 네 번째가 전해질, 5번째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분야마다, 이 요소마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죠.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양극재에는 대한민국 대표의 철강회사 포스코, 그리고 삼성 SDI를 포함해서 하나케미칼, LNF, 에스코프, 코스모화학, ENF 테크놀로지, 코스모 신소재, 피닉스 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음극재에서는 포스코 캠텍, 애경유화, 삼화콘덴서, 대주전자재료, 일진 머티리얼즈가 역시 음극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분리막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톱텍이 대표주자고요. 전해질에서는 솔브레인, 후성, CIS가 역시 전해질을 생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머지 부품이라든지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는 NS라든지 M+, TNT, DS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진 L&D, 니켄 이런 종목군들이 케이스와 기타 부품주를 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이들 업체 이외에도 추가적인 업체가 빠진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 업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들 종목이 다 동반 같이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같은 분야에서도 조금 더 차별화시키는 일단 첫째 펀더멘털이 좋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거래가 활발한 종목 이런 종목분들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전기차 관련주들은 주도주로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직가 그리고 높게 이렇게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롯데그룹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등 유통 계열사의 중국 사업이 부실해지면서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부재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롯데그룹주 향후 향방이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이사님. 예, 롯데그룹의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하는 정도로 이 관계자들은 굉장히 큰 근심에 쌓여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 이 안개가 해가 떴는데도 거치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 3년 전부터 이 중국 사드 보복 피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런 와중인데요. 또 신동빈 회장이 그렇죠. 이번에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실형을 받는다면
더욱더 그 부재로 인한 그 그룹의 불투명성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롯데그룹이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투자자분들께서도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도 실적이 여전히 침체 국면입니다. 특히 롯데그룹주의 대표주자 할 수 있는 이 롯데쇼핑의 실적이 회복 가능성이 그렇죠. 이건 오리무중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롯데쇼핑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의견 부정적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에는 이 롯데쇼핑뿐만 아니라 롯데카드를 포함해서 여타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면 역시 유통, 금리,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롯데쇼핑이 자산이 약 한 13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비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자산을 매각을 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다소 변수는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죠. 호텔 롯데의 신규 상장을 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그러니까 이 호텔 롯데를 신규 상장함으로써 어떤 그동안 침체했던 그룹을 상승 전환하는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룹 관계자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호텔 롯데의 신규 상장이 지연될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큰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 롯데 신규 상장은 면세 사업이 본격적인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본격적으로 회복된 후에 상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일부 관계자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언제 상장되느냐 또한 굉장히 변수를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아직 롯데그룹의 부활을 얘기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인 듯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참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만 주식 투자는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잃지 않는 겁니다. 일단 잃지 않아야 돼. 버는 거는 둘째 문제치고요. 잃지만 않는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참고 기다린 자한테 틀림없이 복을 줍니다. 물론 무조건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시점이 왔을 때 또 과감성도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금하는 게 아니죠. 주식 투자는.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턴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그에 따른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결단력 또한 겸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견달력은 이 서울경제TV와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챙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오늘 체크 포인트 한번 먼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뭐냐? 예, 오늘 평양 특사단이 방북 결과 발표를 합니다. 두 가지죠.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전선언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번 특사단이 과연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느냐 여부, 아니면 기존과 같이 그냥 흐물흐물 넘어가냐, 그냥 시간 끌기 전략에 동참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특사단의 방북 결과 보고 발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오늘 새벽 그다음 뉴욕 증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죠. 미국도. 하나는 멕시코는 미국 말을 들었어요. 나보다 협상책을 했어요. 카나다는 좀 다르죠. 나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 이 거대 양대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역전쟁. 이거 치열합니다. 이거에 해결 신마리가 없어요. 이미 터키와 아이르란티나는 금융시장 불안이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아공마저도
금융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신흥국의 위기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 불안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그 키포인트가 뭐냐?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장 원달러 환율 동향이 6원 60전이나 상승을 했어요. 불안합니다. 1121원 50전으로 끝났어요. 20원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10원대에서 계속 머무러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동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5일날 카나다 나프타 협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또 6일날은 또 중요하죠. 미국이 과연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2천억 달러 관세를,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할지 여부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인데요.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체크포인트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2277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기존은 상승이 살아있다. 매수 마인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종가가 2291포인트, 2300포인트가 붕괴됐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포인트하고는 14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14포인트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 서두를 필요는 없겠죠. 하락할 때 매수 전략은 가능하되 2277포인트가 붕괴되는지 여부 종가상으로입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매매 전략을 오전장보다 오후장으로 늦춰잡아가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 되겠죠. 포인트가 되겠죠.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은 몇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91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의 종가가 820이에요. 코스닥 시장은 더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29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오늘 29포인트가 하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오늘 장은 매수 전략이 하락 시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답니다. 코스닥 시장은 붕괴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코스피 시장은 좀 불안해요. 근데 시장은 어차피 동반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은 코스피 시장 형이 아우를 따라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도 오늘은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체크포인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체크포인트 기준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드리지 않고 분할 매수 전략을 드냐? 2%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시장의 체력이 좀 약하죠. 거래량,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4억 개 이상이 3일 연속 지속돼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거래량 한번 체크해 주시는 전략 좋겠고요. 자, 다음은 끝으로 옵니다. 무엇을 사느냐 하는 거죠. 종목은 변동이 저는 없습니다. 지금 테마주로 부각되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 어제는 좀 주춤거리면서 조정을 받았죠. 오늘 한번 노려보실 타이밍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참 이 장에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와 IT,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이들 종목군들이 역시 주도주로 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매수 관심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 중에서, 이들 업종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조언으로 기억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특징주 분석해드리고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함께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원종윤 팀장, 김유윤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부쩍 선선해진 아침 공기에서 다가오는 가을이 느껴집니다. 낮 동안 구름만 다소 지나는 데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아침부터 낮 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구름대가 들어와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춘천 2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낮 기온 속초 28도, 강릉 29도로 한낮엔 다소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남해안 지역은 오전 한때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이 다소 지나겠지만 토요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일요일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